안녕하십니까, 딸기 케이크입니다. 오늘은 UWMIC9이라는 와이어리스 마이크를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제가 이 마이크를 처음 본 게 어디냐면은 작년 봄에, 그러니까 한 1년 반쯤 전에 NABCO라고 라스베가스에서 하는 이 방송 영상에 대한 전시회가 있었어요. 거길 갔는데 사라모닉에서 이 마이크를 거기다 전시를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지나가면서 싹 봤는데 좀 성능도 떨어지고 뭔가 좀 많이 부족하겠지. 그래서 관심을 딱 끊고 지나갔었는데 1년 반이 지나가지고 이제 다시 또 이게 제 손에 들어오게 됐네요. 그래서 가장 궁금한 게 그거잖아요. 도대체 요놈의 마이크는 성능이 어느 정도 되는가 해서 제가 소니의 D12를 빌려가지고 FS7 마크2에다가 D12를 연결하고 요걸 또 동시에 연결을 해가지고 채널이 이제 사운드 채널이 4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딱 이제 녹음을 한 영상이 있어요. 장소가 좀 소리가 울리는 곳이어가지고 그걸 좀 참고해가지고 살짝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별 하나의 추억과 별 하나의 사랑과 별 하나의 쓸쓸함과 별 하나의 동경과 별 하나의 시와 별 하나의 어머니 별 하나의 추억과 별 하나의 사랑과 별 하나의 쓸쓸함과 별 하나의 동경과 별 하나의 시와 별 하나의 어머니 어떻게 좀 차이점이 느껴지시나요? 저는 이렇게 들어보니까 소니가 조금 더 메마른 소리가 나고 요 사라모닉 같은 경우가 조금 더 아주 살짝 더 촉촉한 좀 공간도 좀 느껴지고 주변도 좀 느껴지고 그래서 조금 차이가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사라모닉도 소니에 비해서 뭐 나쁘다고 평가할 만큼 그렇게 나오지는 않는구나. 거기서 굉장히 많이 놀랐었어요. 자, 일단은 요 제품의 어떤 디테일적인 것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중요한 거는 요거 박스입니다. 박스를 이렇게 딱 보면은 사라모닉 UWMIC9 그리고 가로 안에 코리아라고 써 있잖아요. 한국 상황에 맞춘 전파법에 맞춘 주파수대를 가지고 있는 마이크예요. 그래가지고 직구가랑 요거랑 가격을 비교하려고 봤더니 코리아가 들어가 있는 제품을 해외에선 판매를 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가격 비교가 그렇게 의미가 있을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그래도 좀 알아는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아마존에 들어가 가지고 검색을 딱 했더니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제일 싼 게 269달러짜리. 그래서 이걸 딱 들어가 보니까 269달러에 배송비 37.10 이게 제일 싼 것 같아요. 딴 데 보니까 뭐 배송비 70달러짜리도 있고. 그래서 봅시다. 네이버에 들어가가지고 달러 306 딱 쳐보니까 36만 5,670원. 야, 왜 이렇게 비싸? 그리고 저기에다가 한국에 들어올 때 세금이 붙죠. 부가세 10% 붙으면은 저기에 36,500원 정도? 그거보단 좀 작을 수도 있겠네요. 여하튼 부가세까지 붙고 나면 거의 40만 원에 근접하는 가격인데 포맥스에 딱 들어갔더니 얼마에 팔고 있냐면은 38만 8천원에 팔고 있어요. 야, 씨, 요 코리아 붙은 거랑 안 붙은 거랑 뭐 직구나 정품이나 가격 차이가 없네요, 거의.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제 이거는 전파법, 그러니까 현 법령에도 완전히 통과가 되는 거고 직구한 거는 쓰면은 이 위반이 되는 거니까 좀 찜찜하잖아요. 그러니까 정식으로 수입된 제품이 가격적인 메리트도 괜찮고 그리고 어떤 그 법적인 면에서도 굉장히 자유롭다는 거, 그게 여기서 이제 보이는 거죠. 자, 박스 굉장히 작고요. 그리고 뭐 박스에 써 있는 것 중에서 뭐 이렇게 참고해야 될 거, 꼭 알아야 될 건 없는 것 같아요. 자, 요거는 일단 제껴두고 제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요게 발신부 쪽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마이크가 들어 있어요. 되게 재밌었던 게 이 마이크가 요 위에 윈드 실드가 이렇게 하나 들어 있잖아요. 윈드 실드가 싸구려들은 보면은 이 스펀지만 있어가지고 꽂아놓으면 잘 빠져요.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윈드 실드 안에 고무로 된 부품이 하나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윈드 실드를 잘 안 빠지도록 만들어 놨어요. 이거 굉장히 인상적이더라고요. 조금 더 비싼 마이크를 봐도 어떤 마이크들은 이런 게 없고 그냥 스펀지로만 돼 있는 마이크들도 있었는데 요거는 요 부분 처리도 상당히 잘 해놨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리고 요 뒤에 이제 이 벨트 클립 하나 달라붙고요. 요렇게 발신부,
그리고 요게 수신부예요. 수신부는 요 3.5 파이 케이블하고 요 XLR 케이블 두 개가 같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여기 클립이 하나 있고, 요게 이제 카메라 슈 마운트에 장착하라고 나온 부품이에요. 근데 되게 재밌는 게 그 더 비싼 마이크들도 보면 이거를 뽑았다 꼽았다 하는 게 되게 힘들어요. 이걸 뽑다가 실수하면 뭐 손톱이 부러질 것 같은 그런 정도의 장력을 가지고 막 빼기 엄청 힘든데, 사라모닉에서는 여기에 턱을 이렇게 좀 깎아놨어요. 그래서 뒤에만 살짝 들고 빼내면 아주 쉽게 빠지도록 만들어 놨다는 거죠. 이건 전 세계에서 사라모닉이 제일 잘 만드는 것 같아요. 요 부분 마음에 들고, 그리고 뭐 카메라에 휴마운트 장착하는 거야 뭐 그 뭐랄까 그냥 평범한 거니까 이렇게 생겼다는 거, 요 정도가 이제 구성품의 전체고요. 그리고 되게 재밌었던 게 한글로 된 설명서가 아주 자세히 적혀 있어요. 보통 그냥 뭐 어쩌고 몇 마디 딱 써놓고 딱 끝나는데 대부분의 것들이 여기 다 써 있어요. 그러니까 사용법에 대해서 궁금하시면은 요 사용자 설명서를 천천히 살펴보시면 다 있는 것 같아요. 오케이, 요거에서 넘어가고요. 자, 홈페이지에서 한번 이 사양에 대한 것도 한번 체크를 해봅시다. 제품 특징, 신뢰할 수 있는 고품질 오디오, 괜찮은 것 같아요. 고품질인 것 같아요. 무선 마이크가 장착된 무선송 수신기, 뭐 몇 주파수 나오고, 주파수를 96개의 채널 중에서 선택해가지고 2개를 사용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돼 있고요. 헤드폰 모니터링, 뭐 수신거리, 이게 제일 중요하죠. 수신거리 100m 이상, 장애물이 있을 시 60m 이상. 그래서 제가 요거를 나가가지고 테스트를 잠깐 해봤어요. 자, 그 영상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저 화면에 보이는 주차장 끝까지 거리가 대략 카메라에서부터 한 100m 정도 돼요. 제가 좀 마음 먹고 뛰면은 한 11초에서 12초 정도면 주파할 거리인데, 그래도 마이크 테스트를 해야 되니까 말해놓고도 이거 좀 황당하다. 평생 100m 12초에 뛰어본 적 없습니다. 좀 다리가 짧기 때문에. 이렇게 또 고백하는 시간인가요? 거꾸로 걸어가니까 더 힘드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까지 오니까 한 50m 정도 온 것 같아요. 50m가 넘는구나. 이건 60m 정도는 되겠네요. 60m 지점에서 테스트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걸어가면은 제 몸이 마이크를 가리잖아요. 그래가지고 아마 이런 식으로 카메라를 바라보고 말하는 거랑 거꾸로 이렇게 돌아서 가지고 말하는 게 어쩌면 조금 차이가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말씀드리는 순간 저 밑에 저를 싫어하는 동네 길냥이가 저를 노려보고 있어요. 야, 나 전에도 너한테 뭐 먹을 거 준 적 있지 않냐? 자, 끝까지 왔습니다. 카메라에서부터 대략 100m 정도, 여기까지는 아마 문제가 없지 싶어요. 그러면 이쯤에서 그냥 100m 찍는 마이크들은 많이 있으니까 저기 수신 감도가 세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발신 감도라고 봐야 되겠죠. RF 파워라고 써 있는데 발신 파워가 지금 최대치로 놓여 있는데 중간 정도로 여기서 한번 바꿔 볼게요. 봅시다. 이렇게 해서 RF 파워 하이 돼 있으니까 요거를 이렇게 누르면 지금 RF 파워 감도가 미들이고, 그리고 카메라를 바라보고 100m 거리에서 제가 제 몸으로 마이크를 이렇게 한번 가려 볼게요. 이렇게 되면은 치직 소리가 날 수도 있겠고, 보통 몸으로 가리면 마이크가 소리가 안 좋은 경우들이 많거든요. 자, 그리고 이번에는 다시 이걸 로우로 맞춰가지고 RF 감도를 이렇게 조정하는 이유는 실내 그런 곳에서 배터리를 아끼기 위해서가 아닐. 좋아요. RF 파워 세팅을 지금 로우로 맞춰놨고, 제가 카메라를 보고 있는 상태에서 다시 뒤를 돌아가지고 가려봤고요. 그리고 몸으로 가린 거 끝났으니까 카메라를 보면서 다시 이렇게 100m에서부터 거리를 줄여보도록 할게요. 야, 100m가 이렇게 아득한 거리였나요? 또 이게 또 이렇게 건물이 있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전파가 이제 벽에 맞고 튀기는 뭐 그런 것도 있을 테니까 조금 평야라든가 주변에 장애물이 없는 곳하고는 차이가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지간한 환경에서는 이렇게 멀리서 녹음을 따지는 않잖아요.
대략 뭐 멀어봐야 뭐 10m죠. 10m, 20m, 30m 뭐 요 정도 되면 한 50m 되니까요. 그 정도 거리에서 저기 뭐야 녹음을 따니까 그냥 지금 로우 상태인데 이 상태로 뭐 어지간히 쓰셔도 크게 무리가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영상을 보시면은 갈 때는 이제 그 파워를 RF 파워를 하이가 있고 미들이 있고 로우가 있어요. 그래서 하이에 놓고 100m를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미들 바꿔보고 오면서는 이제 로우 테스트를 해보려고 가장 낮춰가지고 왔는데 하이랑 로우랑 그렇게 크게 차이가 안 나더라고요. 일반적인 경우에 촬영을 해보면은 10m를 넘어가지고 뭐 이런 무선 마이크를 쓰는 경우들이 많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무선 마이크는 한 10m에서 20m, 길게 잡아도 한 20m 정도면 되는데 이게 100m까지 지원을 하니까 어지간한 데서 이 전파가 도달을 안 해가지고 문제가 생기는 경우는 없을 거고, 그리고 중요한 것들은 이 UHF 전파를 사용하다 보니까 혹시라도 혼선이 일어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자동으로 그런 최적의 주파수를 찾아주는 기능 같은 것도 다 들어가 있어요. 자, 이제 전원을 켜가지고 살펴봐야죠. 자, 먼저 발신기 쪽입니다. 전원을 딱 키면은 이런 화면이 떠요. 그룹 A 그리고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뜨는데 그게 지금 현재 상태를 보여주고요. 아래쪽으로 누르니까 파워키, 언랑 뭐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채널 세팅, 이게 이제 그 그룹하고 채널을 찾아가지고 가장 좋은 그걸 주파수를 찾아주는 그런 거라고 보여요. 그리고 그룹 세팅이 있는데 이 그룹 세팅이 뭐냐 하면은 이 마이크는 지금 발신기 하나 수신기 하나 세트인데 발신기를 하나 더 추가하면 수신기 하나에서 발신기 두 개를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두 명에서 대화를 하면 가운데 마이크를 놓고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대화를 하는 게 아니고 한 명에 하나씩 이 마이크를 딱 꽂아 놓은 다음에 그럼 두 개를 다 동시에 받아들이는 기능이 있다는 거죠. 예전 같은 경우에는 발신기 하나에 수신기 하나가 세트이기 때문에 두 명에서 대화를 하면 두 세트를 써야 되는 거예요. 카메라에다가 수신기를 두 개를 달아야 됐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 채널을 레프트 라이트로 나눠 가지고 한 채널 이렇게 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하시려면은 발신기 두 개에 수신기 하나 세트를 사시면 되는 거고, 그래서 그룹 A, B로 나눠 가지고 마이크 두 개를 커버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다시 또 앞으로 갔어요. 여기 있네. RF 파워 세팅이라고 되어 있어요. 저는 지금 로우로 해놨는데 이거를 셋 버튼을 길게 꾹 누르면 엔터가 돼요. 그리고 로우, 미들, 하이 이렇게 놓고 셋을 짧게 누르면 OK가 돼요. 저 이거 처음에 헷갈려가지고 좀 고생 좀 했었는데 길게 누르면 엔터, 짧게 누르면 OK. 그리고 만약에 세팅을 다 끝났는데 짧게 안 누르고 길게 누르잖아요. 다시 초기화가 돼버려요. 그래서 저 이거 때문에 좀 당황을 했던 적이 있고, 뮤트 키 세팅 이게 있는데 뮤트 키가 뭐냐면은 이 전원 버튼 옆으로 쭉 가보면 마이크 모양이 있잖아요. 이거를 전원을 꾹 누르잖아요. 그러면 마이크 모양에 찍 하면서 뮤트 마크가 떠요. 다시 전원을 살짝 누르면 다시 마이크가 작동하고, 그러니까 뮤트를 여기다가 집어넣어 놨어요. 그런 기능도 있고, 그리고는 뭐 특별히 발신부에서는 그 신호 강도 이외에는 뭐 딱히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 아실 거예요. 뭐 버전이라든가 리스토어 해가지고 이제 초기화 뭐 이런 메뉴들이 있으니까 이거는 나머지 메뉴들은 그렇게 중요치 않은 거니까 대충 보시면 알 거고. 자, 수신부입니다. 수신부를 딱 키면 그룹 A, B 해가지고 밑에 이 신호의 강도, 소리가 들어오고 있는지 안 들어오고 있는지, 그렇죠, 이건 그거네, 피크가 뜨는지 안 뜨는지를 보여주는 창이 두 개가 달려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A 그룹만 사용을 하고 있어요. 하나밖에 없으니까. 오케이, 다음으로 넘어가 봅시다. 파워키 이런 거 중요하지 않고요. 아웃풋 모드 지금 모노가 되어 있는데 모노로 하면은 두 사람의 목소리 혹은 한 사람의 목소리가 그냥 좌우에 똑같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발신기가 두 개가 있더라도 두 사람의 목소리가 섞여서 들어가 버려요. 이걸 스테레오로 하면은 한 사람은 그룹 A는 왼쪽, 그룹 B는 오른쪽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두 사람의 목소리를 분리해가지고 사운드를 손댈 수 있는 그런 것을 여기서 이제 모노인지 스테레오인지를 조절할 수 있는 거죠. 봅시다. 꾹 눌러가지고 모노 다음에 스테레오, 이걸로 그걸 조정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메뉴 가봅시다. 그룹 A 세팅. 이거 뭐 발신 장치랑 수신 장치랑 이렇게 해가지고 매칭 시키는 건데 그룹 A 세팅이 있고 쭉 넘어가면 그룹 B 세팅이 있어요. 이 그룹 B가 이제
마이크 두 개일 때. 오케이. 이런 건 뭐 중요치 않으니까 넘어가고요. 백라이트 모드 딜레이 10초. 10초 동안 불이 켜져 있다. 뭐 그런 메뉴예요. 그리고 초기화. 빼먹은 게 있는데 뭐냐면 볼륨이 여기 있어요. 볼륨이. 볼륨. 그룹 A 볼륨, 그룹 B 볼륨이 달라요. 그거만 참고적으로 알고 계시면 되고, 지금은 한 27 정도 셋. 오케이. 0에서부터 30까지 31단계인 거죠. 31단계로 볼륨을 조절할 수 있다. 뭐 그 정도면은 이 마이크 기능에 대해서는 대부분 다 설명해 드렸고, 뭐 빼먹은 거 있나? 배터리는 흔히 쓸 수 있는 AA 배터리를 이렇게 사용을 해요. 그러니까 배터리 구하기도 수월하고, 그 이외에는 뭐 더 이상 소개해 드릴 건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요거를 테스트를 한번 해봐야 되겠죠. 테스트. 얼마나 소리가 개선이 될 것인가. 또 옆에다 또 이거 갖다 놨어. 이거는 그동안 제가 쓰던 제나이저의 EW100이라는 마이크예요. 이걸 제가 얼마 주고 샀었냐면 74만 6천 원인가를 주고 샀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녹음을 하다 보면 이유 없이 소리가 끊겨요. 얼마 전에 제가 그 BMPCC 6K를 이렇게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는 영상을 찍었는데, 그때도 카메라하고 이 마이크하고 거리가 3m가 안 넘었어요. 근데 막 녹음을 하고 막 편집을 하는데 두 번 끊기더라고요. 3m 거리에서 두 번을 끊겼어요. 한 9.8W 퍼지 가지고 80라는 에픽 W 같은 경우에는 8 이렇게 6K를 써가지고 이 화면을 아무리 봐도 제품을 받고 딱 보니까 6K가, 그래서 요거를 AS를 정식 수입품이니까 AS를 가져갔는데 정상이래요. 분명히 문제가 생기는데 정상이라 그러니까 이거 74만원짜리 버리지도 못하고 이제 미치겠는 거죠. 자, 일단 지금까지 녹음하고 있던 거는 제 목에 달려있는 건 이건 저렴한 레코더예요. 그리고 이번에는 요 녀석 젠하이저, 이제 은퇴 겸 어떻게 하지 못해서 갖고 있는, 내다 버리고 싶은데 비싸잖아요. 이거 어떻게 그래서 요거 수심기부터 가서 카메라 한번 꽂아 봅시다. 자, 지금부터 이게 제가 기존에 제일 많이 쓰던 마이크였어요. 저는 이제 소니 같은 경우가 사운드가 좀 메말랐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소니를 기피하기 시작한 게 한 몇 년 됐죠. 제가 이 마이크 쓰기 시작한 게 한 3년이 넘은 것 같으니까, 그동안에 대부분의 리뷰라든가 뭐 나오는 건 다 이 마이크로 촬영을 했는데, 레코더보다는 확실히 이게 비싼 거다 보니까 설마 이 거리에서 끊기진 않겠죠. 레코더보다는 확실히 잘 나올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케이, 여기까지 해가지고 끝하고 이제 사라모닉을 한번 넣어봅시다. 자, 사라모닉 마이크를 가지고 왔고요. 자, 지금부터 이제 사라모닉으로 녹음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그 제나이저에 비해 가지고 저는 요거는 아직 테스트 비교를 안 해봤어요. D10이라고 뭐 거리 테스트까지는 해봤는데 요거랑 비교는 안 해봤는데 괜찮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한두 번 정도 이걸 써봤는데 그때마다 괜찮은 결과를 얻었었으니까요. 괜찮을 거라는 생각. 자, 그러면 아예 이걸 여기다 이제 장착을 합시다. 마무리를 해볼까요? 이렇게 딱 마이크를 보면은 마이크가 싸 보이지가 않아요. 일단 뭐 알루미늄으로 만든 이 케이스도 그렇고, 뭐 이런 액세서리들도 그렇고, 액세서리는 사실 비싼 걸로 바꾸면 효과가 더 잘 나오는 것 같아요. 이 디지털부 혹은 이 뭐라고 말해야 될까요? 이 무선송 수신부는 굉장히 퀄리티가 좋아요. 그리고 이 마이크 같은 경우엔 필요에 따라 가지고 여러분이 쓰시고 싶은 이 라발리어 마이크로 교환을 하시면 그만큼 또 효과가 나오는 부분들도 있고요. 거기다가 제가 좀 전에 이렇게 열어놨는데 이게 뭐냐면은 이런 거 보면은 3.5mm 잭이 이렇게 있고, 그리고 반대쪽은 라이트닝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3.5mm 요걸 딱 꽂고 반대쪽을 스마트폰에 딱 꽂아 놓으면 스마트폰으로 촬영하면서 와이어리스 마이크로 녹음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액세서리들도 있고,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은 이런 것들, 이런 게 계속 나오더라고요. 요거 뭐냐면은 핸디 마이크 있죠. 손으로 들고 녹음하는 마이크 밑에다가 이 무선 발신기를 딱 꽂으면 저 수신기에 이걸 연결해 가지고 사용할 수도 있어요. 사라모닉이 이제 작정하고 이런 그 액세서리들을 이렇게
음향에 관련된 거를 엄청나게 뽑아내더라고요. 그리고 퀄리티 자체도 예전에 비해가지고 굉장히 올라가고, 일단 사운드의 퀄리티가 되니까 그 점이 굉장히 고무적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마이크, 특히 무선 마이크를 고민하고 계시다면 요거 사라모닉 한번 가시는 거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질문이 있으면은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필승. 별 하나의 추억과 별 하나의 사랑과 별 하나의 쓸쓸함과 별 하나의 동경과 별 하나의 시와 별 하나의 어머님, 나는 별 하나의 아름다운 말 한마디씩 불러봅니다. 소학교 때 책상을 같이 했던 아이들의 이름과 폐, 경, 옥 이런 이국 소녀들의 이름과 벌써 아기 어머니 된 계집애들의 이름과 가난한 이웃 사람들의 이름과 비둘기, 강아지, 토끼, 노새, 노루, 프랑시스, 잠, 라이넌 마리아 릴케 이런 시인들의 이름을 불러봅니다. 이네들은 너무나 멀리 있습니다. 별이 아슬이 멀듯이. 어머님, 그리고 당신은 멀리 북간도에 계십니다. 나는 무엇인지 그리워 이 많은 별빛이 나린 언덕 위에 내 이름자를 써보고 흙으로 덮어버렸습니다. 따는 밤을 새워 우는 벌레는 부끄러운 이름을 슬퍼하는 까닭입니다. 그러나 겨울이 지나고 나의 별에도 봄이 오면 무덤 위에 파란 잔디가 피듯이 내 이름자 묻힌 언덕 위에도 자랑처럼 풀이 무성할 계획다. 별 하나의 추억과 별 하나의 사랑과 별 하나의 쓸쓸함과 별 하나의 동경과 별 하나의 시와 별 하나의 어머님, 나는 별 하나의 아름다운 말 한마디씩 불러봅니다. 소학교 때 책상을 같이 했던 아이들의 이름과 폐, 경, 옥 이런 이국 소녀들의 이름과 벌써 아기 어머니 된 계집애들의 이름과 가난한 이웃 사람들의 이름과 비둘기, 강아지, 토끼, 노새, 노루, 프랑시스, 잠, 라이넌 마리아 릴케 이런 시인들의 이름을 불러봅니다. 이네들은 너무나 멀리 있습니다. 별이 아슬이 멀듯이. 어머님, 그리고 당신은 멀리 북간도에 계십니다. 나는 무엇인지 그리워 이 많은 별빛이 나린 언덕 위에 내 이름자를 써보고 흙으로 덮어버렸습니다. 따는 밤을 새워 우는 벌레는 부끄러운 이름을 슬퍼하는 까닭입니다. 그러나 겨울이 지나고 나의 별에도 봄이 오면 무덤 위에 파란 잔디가 피듯이 내 이름자 묻힌 언덕 위에도 자랑처럼 풀이 무성할 계획다.